네, 수능 시험이 시작되자 수능 출제본부는 이번 수능 시험을 어떻게 출제했는지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네, 교육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성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교육부가 있는 정부 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제 브리핑이 끝난 뒤라 조금은 한산한 모습 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출제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교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이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올해 두 차례 실시된 6월 그리고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바탕으로 좀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냈다 이렇게 첨언했습니다. 아울러 EBS 교재 연기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그리고 지문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어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서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 기자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수능의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의 존재 유무일 텐데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네, 물론 앞서 대통령부터 교육부 장관, 차관까지 모두 다 킬러 문항은 없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역시 출제위원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셈입니다. 이 국어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그런 소재를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었다고 했고요. 수학의 경우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계산과 추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문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어 과목은 듣기와 독해,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과정이 정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키웠는지 점검하는 문제 위주로 짜여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우리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평이하게 출제했고 탐구 영역은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타 수능과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상세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